안녕하세요. 저는 주도캔 배신을 겪고 다시 일어선 40대 여자입니다. 세상 많은 자식이 그렇듯 저도 어릴 땐 몰랐습니다. 부모님은 언제나 같은 자리에 계실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요즘같이 부모님의 빈자리가 유독 더 느껴지는 날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그 따뜻했던 시절이 자꾸 그리워지네요. 오늘 사연을 적으면서 그리운 아버지를 추억해 봅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중국집을 운영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손은 늘 상처투성이에 뜨거운 팬에 댄 흔적들이 가득했지만 저는 그 두툼하고 따뜻한 손을 참 좋아했습니다. 아버지는 가게 일로 항상 바쁘셨지만 워낙 정이 많고 상냥하신 성격이라 떨인 저에게도 손님들에게도 늘 다정하셨습니다. 주문하신 짜장면 2그릇 나왔습니다. 오늘 군만두는 서비스예요. 드시고 모자라면 편하게 말씀하시고요. 아유, 사장님. 저희가 탕수육을 시킨 것도 아니고 짜장면 시켰는데 서비스를 주세요? 이러다 땅 파서 장사하시겠어요? 그런데 이런 아버지를 못마땅해야 하는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저희 엄마였어요. 엄마는 아버지의 직업, 성격, 말투 하나하나까지 다 트집을 잡고 잔소리하곤 했습니다. 아니, 맨날 그렇게 서비스 준다고 가게 음식을 공짜로 주면 우린 뭐 먹고 살아? 그리고 당신한테 기름찌든 내 나니까 집에 올 때 그 탈취제 좀 뿌리고 오라니까? 중국집 기름 냄새 아주 지겨워 죽겠네? 아이, 당신 나 뭐하는 사람인 줄 모르고 결혼했어? 그리고 자주 오시는 단골들한테 군만두 몇 개 챙겨준 게 뭐가 그렇게 문제라고? 그 단골집 막내 아들이 많이 아프다잖아. 기분 전환한다고 가끔 짜장면 먹으러 온다는데 내가 당연히 챙겨줘야지. 이렇게 부모님은 아주 사소한 문제들로 날마다 싸우셨습니다. 엄마는 엄마대로 늘 바쁘고 가족보다 손님들을 더 챙기는 아버지가 못마땅했고 아버지는 매번 불평불만인 엄마가 답답했을 겁니다. 딸인 제가 보기에도 두 분은 성격 차이가 심했어요. 부모님은 결국 제가 중학생이던 때 이혼을 선택하셨습니다. 엄마는 동네 입구까지 따라 나와 엉엉 우는 절 매정하게 뿌리치고 떠나버렸어요. 나중에 들은 소식인데 엄마는 아버지와 이혼하고 5년 후에 재혼을 하셨대요. 지금까지 연락 한 번 없으신 걸 보면 새로 만든 가정에서 잘 지내고 계시겠죠? 우리 딸 오늘도 혼자 심심했지? 아빠가 너무 늦어서 미안하다. 늦은 저녁에이자 첫 끼를 해결한다고 오신 손님을 그냥 보낼 수가 있어야지. 괜찮아요, 아빠. 나도 오늘 친구들이랑 늦게까지 놀이터에서 놀았어요. 이것 봐, 아빠 얼굴도 그렸다. 이건 뜨거운 불 앞에서 짜장면 만드는 아빠예요. 엄마가 떠난 이후에 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학교 끝나고 아버지 가게에 있을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 집에 혼자 있거나 놀이터에 나가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어요. 그땐 혼자 놀이터에 나가도 같이 놀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야, 그러면 여기 전봇대 먼저 오면 20점이야. 그리고 선 안에 들어오면 10점. 꼴찌는 마이너스 10점. 알겠지? 그러면 다 계산하면 너 아까 꼴찌 2번 하고 지금 한 번 1등 했으니까 빵점이야. 쟤는 10점, 난 20점. 우와, 너 계산 되게 잘한다. 완전 수학 천재잖아. 저와 같은 초등학교, 같은 동네에 사는 남자였는데 같은 반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지만 놀이터에선 늘 만나는 녀석이었습니다. 넌 왜 맨날 놀이터에 있어? 부모님께 안 왔나? 우리 아빠 너무 바빠서 내가 여기에서 노는지도 모를 거야. 우리 아빠도 그래. 맨날 일하느라 바쁘셔서 얼굴 보기도 힘들어. 그래도 우리 엄마 내가 숙제만 다 하면 언제든지 놀고 와도 괜찮다고 하셔. 그러다 제가 중학교 가면서 기숙사 학교를 들어가는 바람에 놀이터의 추억은 자연스럽게 잊혀져 갔죠.
다들 그렇듯이 자세한 것은 기억이 안 나지만 어릴 때 참 재미있던 기억 하나 정도로 남았어요. 그렇게 대학까지 졸업하고 어른이 된 전 아버지 댁에 왔다가 오랜만에 동네 놀이터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우와, 이 그네가 아직도 있네? 예전엔 이 그네에 앉으면 바닥에 다리가 안 닿았는데 이젠 질질 아주 끌리네. 오랜만에 오니까 참 좋다. 너 혹시 3반 군만도 아냐? 너 맞지? 누구세요? 너 혹시 그 수학 천재? 너 맞지? 우와, 어떻게 여기서 만나니? 진짜 오랜만이다, 얘. 너무 오래전 추억이라 얼굴이 흐릿하게 기억났는데 목소리를 들으니까 딱 알겠더라고요. 거의 20년 만에 다시 만난 저희들은 오랜만에 만난 어색함도 있고 어릴 때처럼 그네에 앉아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름도 기억이 잘 안 났는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 그 시절 추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어요. 너희 아버님 아직도 중국집 운영하시지? 어릴 땐 무슨 날만 되면 거기서 맨날 짜장면 먹었는데 말이야. 아버님이 내가 너랑 같은 학교인 거 아시고 탕수육도 서비스로 막 주시고 그랬어. 우리 아빠 서비스 잘 주시는 거 하나는 기가 막혔지 뭐. 지금도 여전하셔. 누이 부모님도 잘 지내시지? 그때 무슨 사업하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저희는 한참 수다를 떨다가 늦은 밤이 되어서야 서서히 일어날 준비를 했습니다. 수학 천재, 그러니까 지철이는 제게 이대호 헤어지기 아쉽다며 제 번호를 물어보았고 그날의 우연한 만남을 계기로 저희는 꽤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그러다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걸 확인하고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고요. 우린 서로 떨어져 있던 시간이 길었지만 역시 한 동네에서 같이 자란 사이인지라 통하는 게 아주 많았습니다. 서로 입맛도 비슷하고 취향도 쌍둥이처럼 똑같았어요. 우리 동네 유명한 떡볶이집이 두 군데였잖아요. 난 그 짜장 떡볶이 파는 집이 더 맛있었는데 애들은 매운 떡볶이집을 더 좋아하더라. 나도 네가 말한 가게가 더 맛있었어. 난 아빠 덕분에 맨날 짜장면을 먹었어도 그 집이 더 맛있던데. 역시 우리들은 잘 통한다니까. 이러다 보니 결혼까지 생각하는 것도 아주 일사천리였습니다. 양가 부모님도 서로에 대해 잘 알고 계셔서 상견례 자리는 그야말로 동창회 같은 분위기였어요. 아이고, 우리 강 사장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젠 사돈 어르신이라고 불러야겠지요? 애들 덕분에 옛날 사람들이 다 모였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 녀석줄이 짝꿍으로 맺어질 줄 상상도 못했어요. 사돈께서도 여전히 잘 지내시죠? 사부인도 여전하십니다, 그려. 어릴 때 둘이 맨날 놀이터에 나가 살더니만 이렇게 인연이 되려고 그랬나 봐요. 우리 며느면은 어딜 가나 희운이 어릴 때도 깜찍하더니 숙녀가 되니까 더 예쁘네. 양가 부모님은 오랜만에 만난 자리를 저희보다 더 반가워하셨어요. 저희 시부는 예전에 남편에게 들었던 것처럼 여전히 사업을 하시느라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성격이 뭔가 호탕하신 편이라 동네에서 돈 씀씀이 좋고 목소리 큰 아저씨로 유명했는데요. 세월이 지난 그때에도 여전히 시원시원하게 돈을 잘 쓰셨어요. 저는 상견례 자리에서 예비 시아버지에게 용돈도 받았다니까요. 효나, 아니 며느라, 이거 받아라. 이 돈으로 아버님 택시로 집까지 모셔다 드려라. 너도 맛있는 거 사 먹고. 호탕하신 시부는 저희가 결혼할 때도 신혼집에 보태라며 무려 1억을 주셨어요. 자, 이거 받아라. 신혼 찍고 왔는데 보태 쓰는 좋겠구나. 네, 시어머니가 예전부터 나한테 저축 좀 하고 살려고 그렇게 잔소리했는데 내가 너희들 줄 돈은 이렇게 따로 모아뒀다. 네 시모는 그것도 모르고 공연히 투집을 잡았지만 내가 그렇게 책임감 없는 사람이 아니라고. 아이고, 누가 보면 내가 바라가지 꽤나 긁는 줄 알겠네. 새아간의 시아버지가 이렇다면 누구보다 잘할 거면서 꼭 먼저 잔소리를 해야 한다니까. 그래도 감사하게 받고 너희 필요한 데 기나게 쓰길 바란다. 그때까지만 해도 시댁의 분위기는 화목하고 서로에게 애정이 넘쳤습니다. 남편에겐 동생이 둘이나 있었는데 시동생과 시누이도 어릴 때 가끔 보던 얼굴이라 너무나 반가웠어요. 그때는 남편 뒤만 졸졸 쫓아다니는 코올리기 어린 아이들이었는데 이제 키도 저보다 크고 얼굴도 훨씬 어른스러워졌더라고요.
이렇게 결혼하고 지난 5년도 전 여전히 행복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시부도 예전 친구를 만난 것 같아 좋다고 시간 날 때마다 저희 아버지 가게에 가서 술도 한잔 하시고 아버지와 담소도 나누러 오시더라고요. 이 시아버지가 정말 재밌는 양반이야. 술도 잘 드시고 노는 것도 어찌나 좋아하시는지 알아? 그런 양반이 사업가로 성공하신 것도 대단하다니까. 나한테 틈만 나면 가게 문 닫고 놀러 가자고 난리셔. 하루 매출은 본인이 책임지신다고. 저번엔 아주 오랜만에 동네 사람들끼리 등산도 다녀왔다. 저희 아버님 진짜 못 말리신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시어머니가 엄청 스트레스 받으셔. 맨날 놀고 먹는다고 하신다고. 그래도 뭐 난 재밌는 아버님이 좋아요. 하지만 인생에 풍파가 없는 사람은 없다고 하죠. 제가 결혼 6년 차가 되었을 무렵 평안했던 저의 결혼 생활에도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때 전 시어머니와 잠시를 먹고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엄마와 헤어진 탓에 항상 엄마의 빈자리가 그리웠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제 마음을 잘 헤아려 주었답니다. 휴나, 와서 이거 간 좀 봐줄래? 휴니는 조금 달게 먹는 거 좋아하잖아. 딱 좋은데요, 어머님. 하여튼 제 입맛을 제일 잘 아시는 건 어머님이시라니까. 아이고, 사돈 어른 들으시면 서운하겠다, 예이. 그렇게 시어머니와 다정하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께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어머님은 평안하게 전화를 받으시다가 벼랑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뭐라고요? 누가 뭘 팔아요? 아니, 내가 그걸 왜 팔아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시어머님은 그러더니 숟가락을 던지듯이 내려놓으시고 곧장 밖으로 뛰쳐나가셨어요. 현관을 나서자마자 시어머니는 경비실로 곧장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경비 아저씨, 혹시 오늘 낮에 우리 집 차 가져간 사람 못 보셨어요? 제 차 아시죠? 갑자기 자동차 등록 사업소에서 전화 왔는데 차를 누군가 명의 이전하고 가져갔대요. 예? 그럴 리가요. 참, 오늘 오전에 와서 차를 가져가는 건 봤는데 그때 사장님이 옆에 계셔서 사모님이 아시는 줄 알았는데요. 설마 모르셨어요? 알고 보니 시부가 시어머니와 상의도 없이 어머님의 차를 팔아버린 거였습니다. 시부가 아무리 장난기가 많아도 그럴 뿐이 아니었는데 무슨 일인가 싶어서 시어머니는 다급하게 시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내가 지금 너무 황당한 소리를 들었는데 당신 혹시 내 차 팔았어? 대체 왜 나한테 말도 없이? 시부가 전화를 받자마자 시어머니는 목소리 높이셨고 시부는 잠시 침묵하다가 도리어 짜증을 내며 대답하셨어요. 그게 말이야, 내가 저녁 때 가서 말하려고 했는데 사실 내가 급한 돈이 좀 필요했어. 차는 다음에 꼭 다시 사줄게. 당신 요즘 운전도 잘 안 하잖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팔아버리면 어떡해. 당신 요즘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나중에 손주들 태어나면 차로 픽업 다니려 하는데 어쩔 거야. 그게 몇 년 뒤 일인데 그걸 왜 벌써 걱정해. 난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아무튼 나 바빠. 이따 얘기해. 끊어. 도리어 시부가 적반하장으로 나오자 시어머니도 저도 모두 어란이 벙벙해서 한동안 눈만 껌뻑이고 있었습니다. 시부는 정말 수상하게도 그 이후로 시어머니께 생활비도 주지 않고 오히려 집에 있는 돈을 야금야금 가져다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님의 한숨도 깊어지셨죠. 아이고, 저 사람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네. 정말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저금통에 돈 빼가듯이 야금야금 가져다 쓰는 게 아주 환장하겠어. 혹시 자네 시아버지가 돈놀이라도 하는 거 아니야? 에이, 설마요. 아버님이 사업 때문에 얼마나 바쁘신데 설마 그러시겠어요? 나중에 분명히 무슨 일인지 다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하지만 시부가 시누이 시집 갈 때 주려고 시어머님이 모아두었던 돈에도 손을 대기 시작하자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해졌습니다. 시부가 시어머니 말씀은 들은 척도 안 하니 결국엔 장남인 남편이 나설 수밖에 없었지요. 아버지, 요즘 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지영이 결혼할 때 쓸 돈까지 손대셨다면서요. 혹시 아버지 회사가 많이 어려우신 거예요? 그런 거라면 차라리 말씀을 해주세요. 너 지금 애비를 가르치려고 드는 거야?
그리고 따지고 보면 그 돈도 다 내 돈인데, 내가 내 돈 쓰겠다는데 다들 말들이 많아. 아버지, 혹시 금전유의 같은 거 하시는 거 아니죠? 아버지 예전부터 친구분들이랑 화투도 잘 치셨잖아요. 남편은 설마하는 마음으로 물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부가 갑자기 손을 떨고 헛기침을 하는 걸 보고 설마설마했던 그 나쁜 습관이 맞구나 싶었죠. 아버지, 진짜 금전유의 하세요? 대체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아버지 말씀 좀 해보세요. 진짜 돈놀이 하시는 거 맞냐고요? 그래, 뭐 좀 했어. 그게 뭐 그렇게 잘못이야. 남자가 살다 보면 화투도 칠 수 있지. 사업하는 사람들 원래 다 해. 네가 뭘 알아? 애비가 화투 몇 번 친 걸로 아들이 버릇없이 애비를 쥐잡듯이 잡는겨?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자꾸 집안 재산에 손을 대신다 그렇죠? 자꾸 이러시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 집안 재산이 어디 아버지 건가요? 어머니도 계시고 동생들도 아직 결혼 전이잖아요. 시부는 남편의 성화에 마지못해 다신 안 하겠다고 하셨지만 눈빛만 봐도 다시 유흥장에 가실 거란 예감이 들더라고요. 시무는 그 뒤로 가족들 몰래 유흥장에 드나들기 시작했고 시어머니와 매일같이 전쟁을 치르셨습니다. 당신 어디 가? 어디 가려고? 못 가, 못 나가. 차라리 집에서 놀아. 정심심하면 내가 대신 집에서 고스톱 쳐줄게. 당신 좋아하는 피망, 멍텅구리도 다 맞아줄 테니까 제발 나가지 마. 제발 좀. 이 사람이 왜 이래? 진짜. 거기 안 간다니까? 나 일하러 가는 거야, 일? 그래야 당신 좋아하는 돈 벌어올 거 아니야. 다급하신 시어머니를 옆으로 밀치고 기어이 나가버렸고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눈물로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예전엔 시댁에 항상 웃음이 떠나지 않았는데 어느새 어머님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하고 눈 밑에는 거뭇하게 다크서클이 내려앉았어요. 시어머니는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시부가 또 어딜 갈까 싶어 잠도 주무시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시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가지고 있던 현금도 다 날리고 주식, 보험, 적금까지 해약해서 고스란히 유흥에 바쳤습니다. 그때까지 시댁의 재산 모든 명의가 시부 앞으로 돼 있었기에 저희가 말리고 싶어도 말릴 수가 없었어요. 나중엔 시댁 아파트까지 내놓았다는 걸 알게 되었죠. 지쳐라. 네 아버지가 완전히 정신을 놓았나 보다. 이 집까지 팔면 난 이제 어디 가서 사니? 이 나이에 나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 이 어쩌면 좋아? 어머니, 일단 제가 다시 아버지께 말씀드려볼게요. 그리고 동생들에겐 당분간 비밀로 해주시고요. 하지만 시부가 시동생에게도 사업 핑계를 대고 무려 8천만 원을 빌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남편도 이성을 잃을 만큼 화가 났어요. 형, 난 아버지가 회사에 급하게 막아야 할 돈이 있다고 해서 드린 거였어. 몇 달 뒤에 바로 주신다고. 이제 나 어떡해. 그 돈 내 전 재산이야. 나 결혼하려고 10년 넘게 모은 돈이란 말이야. 근데 그 돈이 아버지 부적절한 일에 쓰였다고? 그게 진짜야? 그날 밤 시댁엔 벼락 같은 고성이 오갔습니다. 평생 시부를 믿고 따르던 시동생도 처음으로 큰 소리를 쳤고 시어머니는 이미 울다 지쳐 말도 잇지 못하셨습니다. 시부는 끝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방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다음날 아침엔 이미 집을 비운 상태였어요. 시부의 잘못된 상택이 온 가족들의 인생을 끝장낼 위기였어요. 그렇게 저희는 다들 뜨거운 눈물로 며칠을 보냈는데 어느 날 남편에게 정말 충격적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곽상돈 씨 가족 되시죠? 당신 아버지가 우리한테 돈을 좀 빌려갔어요. 한 5천만 원쯤. 그걸 좀 갚아줘야겠는데 좋게 말할 때 해결하시죠. 남편에게 온 연락은 정말 충격적이게도 사채업자에게 걸려온 전화였어요. 시부는 가족들 연락처도 진작 다 팔아넘기고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대출받은 거였죠. 사채업자에게 걸려온 전화 한 통으로 안 그래도 엉망이었던 시댁 분위기는 아주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사채업자는 남편, 시모, 시동생 시누이한테 차라고 전화를 걸어 무자비한 협박을 해댔습니다. 아이, 왜 이렇게 전화들을 안 받아? 지금 당신 아버지 도망갔다고 가족이 같이 내 빼기라도 하려고? 우리가 당신들 집 주소, 회사, 주변 사람들까지 싹 다 알고 있는데 이러면 곤란하지? 요즘 아무리 불법 추심이 없다지만 우린 그 법 위에 사는 인간들이거든. 딱 일주일 줄 테니까 일주일 안에 해결하세요. 예.
사채업자들은 딱 일주일을 주겠다며 시한폭탄 같은 경고를 남겼습니다. 결국 모든 가족의 안전을 위해 남은 가족끼리 돈을 모아야 했어요. 시부가 빌린 돈은 5천만 원이었지만 그새 이자가 2,700만 원이나 붙어서 갚아야 할 돈은 7,700만 원이었습니다. 시부는 아예 연락을 끊은 상태였고 시모는 충격으로 거의 쓰러진 상태라서 그 몫은 고스란히 자식들의 몫이 되었죠. 지훈아, 지영아, 형이 못나서 미안하다. 아버지가 집도 팔고 도망가신 덕분에 어머니한테 10원짜리 한 장도 남지 않았고 사채업자들이 매일같이 난리치니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힘을 합쳐서 그 돈을 막아야 할 것 같아. 내가 정말 미안하다, 동생들아. 결국엔 저희 부부가 4천만 원, 시동생이 2천만 원, 신누이가 1,700만 원을 모아서야 간신히 사채빚을 막을 수 있었어요. 만져보지도 못한 그 큰 돈을 입금하던 날 신누이는 억울해서 땅을 치고 울었습니다. 나 억울해서 못 살겠어. 왜 내가 아버지 때문에 그 큰 돈을 바쳐야 하는 거야? 난 큰오빠처럼 아버지한테 받은 돈은 하나도 없어. 나 예비 신랑한테도 눈치 보여서 미치겠고 시댁에서 대체 뭐라고 생각할지 무서워. 패가망신한 사람의 딸내미한테 아들 장가 보내고 싶겠냐고. 저 역시도 미치고 펄쩍 뛸 노릇이어서 그저 우는 신누이를 토닥여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집안 재산을 다 들고 잠적해버린 시부가 나타난 것은 그로부터 6개월이나 지나서였어요. 그동안 시모는 살고 있던 아파트에서 나와 정말 작은 연립주택으로 이사했고 시부가 나타나면 바로 이혼하시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계셨죠. 시어머니는 뻔뻔하게 나타난 시부의 멱살까지 잡으며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 대체 어디 있었어? 그 사고를 치고 자식들 앞길까지 막으면서 혼자 어디 숨어 있었냐고. 미안해. 나도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잠시 피해 있었던 거야. 여기저기 피해 다니다가 사돈댁에도 며칠 있었어. 저는 시부의 말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어디 지방에 내려가 있겠느니 했던 시부가 저희 아버지 집에 숨어 있었다뇨. 저는 곧장 아버지께 연락해 대체 왜 말씀 안 하셨냐고 따지듯 물었습니다. 아, 사돈어른 말씀하셨어? 그게 말이다. 사실 몇 달 전에 우리 집에 오셔서 며칠만 채워줄 수 있겠냐고 묻더라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사돈을 내치겠냐. 자세한 사정은 묻지도 못하고 그냥 내 집에서 재워드렸지. 괜히 너한테 얘기해봐야 싸움만 날 것 같아서. 근데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뭐 심각한 일이야? 아버지, 사실 걱정하실까봐 저도 말씀 안 드린 게 있어요. 사실은 시아버지가 부적절한 금전활동에 빠지셔서 집안 재산을 다 끌어쓰시고 지금 시댁 분위기가 완전 쑥대밭이에요. 시아버지는 사채업자한테 쫓기다가 아버지 집에 숨어 계신 거였어요. 아버지는 제 말을 듣고 너무나 크게 놀라시며 더욱더 경악스러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사돈이 그랬다고? 난 그것도 모르고 사실 사돈이 사업체에 큰 문제가 생겼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셨다. 한 2천만 원 정도. 네? 정말요? 그래서 아버지 그 돈 주셨어요? 주신 건 아니죠. 아, 제발 아니라고 해주세요. 아, 이거를 어쩌냐. 난 사정이 하도 급하다고 하시니깐 어쩔 수 없었지. 너희 시부모님이 널 정말 아끼고 잘해주셨잖니. 그래서 난 철석같이 믿고 돈을 해줬단 말이다. 아이고, 유흥이 이래서 무서운 거다. 그렇게 성실하고 활기찼던 양반이 왜 그 지경이 됐을까? 끝을 모르는 시부의 만행이 결국 저희 친종아버지에게도 손해를 끼쳤다는 소리를 듣고 시어머니는 시부와 당장 이혼하겠다며 집으로 찾아온 시부를 쫓아내버렸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여기 당신 재산 아무것도 없어. 당신이 번 돈 당신이 다 해먹었잖아. 어떻게 사람이 수치를 모르고 사돈댁에 돈을 빌려?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내가 그동안 당신 열심히 산 거 아니깐 참고 또 참았어.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이 지경까지 망가질 수가 있어? 어떻게 이 정도로 밑바닥까지 추락할 수가 있냐고. 시어머니는 오랫동안 품고만 계셨던 이혼 서류를 시부 앞에 던져버렸고 그렇게 시부모님의 30년 결혼 생활은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저와 아버지께 얼굴을 들지 못할 만큼 죄송하다며 몇 번이고 울면서 사과를 했어요. 장인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빌려가신 돈은 제가 다 갚겠습니다. 효은이한테도 너무 미안해서 제가 죽고 싶은 심정이에요. 모든 게 다 제 잘못 같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 이 사람아. 아유, 그만 울고 얼굴 좀 들어보게. 자네한테 무슨 잘못이 있겠는가.
내가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사돈한테 돈을 덜컥 준 게 잘못이지. 나도 인생 공부했다고 치고 묻고 넘어가겠네. 그러니 자네도 너무 자책하지 말게. 그리고 기운 내게. 다정하신 저희 아버지는 오히려 우는 남편을 친아들처럼 달래주셨어요. 그렇게 시부는 집에서 쫓겨나 어디론가 떠났고 시댁 식구들은 시부의 모든 연락을 받지 않았어요. 그렇게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사이 아이를 낳았죠. 시동생과 시누이도 다행히 결혼했고요. 그래도 다들 말은 안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무거운 짐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전 아이 낳고 몸을 어느 정도 회복해 회사 복직을 앞두고 있었어요. 복직하면 또 바빠질 것 같아서 아버지 얼굴도 뵐 겸 연락도 없이 아버지 가게로 찾아갔죠. 그리고 거기서 정말 마주치고 싶지 않은 얼굴과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아니, 아버님이 왜 여기 계세요? 아니, 언제부터 저희 아버지 가게 찾아오신 거예요? 세아가 오랜만이다. 그래, 잘 지냈니? 아이 낳았다는 소식은 들었다. 제가 정말 꿈에서도 보기 싫었던 시부를 저희 아버지 가게에서 보고 있을 줄이야. 보니까 시부는 홀서빙을 하며 앞치마까지 하고 가게를 돕고 있더라고요. 딱 봐도 정 많은 저희 아버지 작업인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도 제가 가게에 온 걸 보고 깜짝 놀라시더군요. 아이고, 효은아, 넌 말을 좀 하고 오지. 그게 말이다. 내가 다 설명하마. 아버지는 시부의 눈치를 잠시 보시더니 제 손을 이끌고 가게 공터로 향하셨어요. 전 아버지께 따져 물었죠. 아빠, 왜 또 시아버지 가게 해드리셨어요? 저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벌써 잊으셨어요? 아빠가 정이 많은 건 알지만 이건 아니죠. 그러다 시아버지가 아버지께 또 무슨 사기를 칠 줄 알고요? 효은아, 진정 좀 해라. 네 마음은 알겠지만 그래도 어른한테 그렇게 말하면 못 써. 내가 사돈한테 얘기를 들어보니 사부인하고 이혼하고 집에서 쫓겨난 뒤로 정말 정신 차렸단다. 이제 부적절한 행위 보기만 해도 손이 떨린다고 하더구나. 사부인도 너희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꺼이꺼이 오시는 걸 내가 여기 계시라고 한 거다. 안 그래도 가게를 혼자 보기 힘들었는데 와서 일 좀 도와주시라고. 아버지는 시부에게 숙식을 제공해드리는 대신 가게를 도와달라고 부탁하셨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조금이라도 일당을 챙겨주실 거라는 건 안 봐도 뻔했어요. 시부도 계속 절절매며 안절부절하면서 이제 다신 그런 일 없을 거라고 매달리셨습니다. 세아가, 나 정말 정신 차렸다. 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믿어주면 안 되겠니? 나 진짜 맹세할 수 있어. 나 지금 착실하게 사돈 가게를 도우면서 얌전하게 지낸다. 그러니까 네가 지처리하고 애들한테 가서 말 좀 잘해주면 안 되겠니? 그렇게 호탕하던 시부가 애절하게 매달리는 걸 보고 전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 일을 저만 알고 있을 순 없기에 남편에게 곧장 이 소식을 전했죠. 남편은 깜짝 놀란 것 같지만 역시나 저와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정신을 차리셨다니 다행인데 그래도 난 아버지 말 못 믿겠어. 가족들이 당한 게 너무 많잖아. 솔직히 난 아버지 다시 받아들일 마음 없어. 시동생과 시누이도 이 소식을 알고 난리가 났고요. 시누이는 당장이라도 가게를 찾아와 시부에게 따져 묻겠다는 걸 제가 간신히 말렸네요. 그 사람은 더는 우리 가족이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자식들 돈까지 다 허비하고 내 돈을 날려요? 왜 엄마가 아직도 병원 신세인데요? 그런 사람이 왜 내 아버지예요? 아버지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집이 어떻게 됐는데요? 저는 시누이의 반응이 이해가 갔습니다. 저렇게 말하면서도 시누이의 가슴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저희 아버지도 그 마음이 이해가 간다며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우리 사위하고 사돈 쪽 총각 마음은 이해가 간다만 그래도 옛말에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다. 우리 사돈 양반이 가진 것도 다 잃고 자식들마저 외면하면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아가겠니? 그래도 마지막까지 있어주는 게 가족이니. 하지만 남편도 워낙 시부에게 받은 상처가 커서 이번엔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장인어른 어떤 말씀이신지 압니다. 하지만 아직 제 마음에 아버지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세요? 제 어머니, 동생들은 얼마나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는지 아세요? 제 여동생은요, 아직도 개 시댁에서
눈치밥을 먹고 있다고요. 친정에 자꾸 돈 빼돌린다고요. 제 남동생도 원룸에서 신혼생활 시작했고요. 남편은 급기야 아버지 앞에서 눈물까지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연신 미안하다며 남편을 달랬어요. 미안하네, 미안해. 내가 자네만 모르는 게 아니야. 내 말 너무 서운하게 듣지 말게나. 자네가 집안의 장남으로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나. 내가 괜히 주제 넘은 말을 한 것 같네. 용서하게나. 하지만 시부는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짓밟고 정말 인간이라면 하지 못할 짓을 또다시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끝까지 시부의 마음을 헤아려 주셨던 저희 아버지, 뒤통수를 치고 달아난 거였죠. 당시 저희 아버지는 가게 현금이 들어올 때마다 한쪽에 모아두시고 주기적으로 은행에 방문하곤 했어요. 요즘 대부분 카드 결제를 하셔서 가게 현찰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몇 주간 모으면 그리 적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시부는 그걸 또 어떻게 알았는지 집에 있던 현금 70만 원을 들고 잠적해버린 거였어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었죠. 시부는 그것뿐만 아니라 돈을 훔치기 몇 시간 전 아버지께 가부를 좀 해줄 수 있냐고 물었대요. 착한 저희 아버지는 순순히 가부를 해주셨고요. 아버지는 이 일을 혼자만 알고 끙끙 앓으시다가 결국 저에게 털어놓으셨습니다. 혹시 너희 시아버지하고 연락되니? 내 전화를 받지 않아서 말이다. 아니요. 당연히 저희랑은 연락 안 하시죠. 근데 무슨 일인데요? 아버님이 또 사고 치셨어요? 그게 말이다. 사실은 사돈이 가게 현금을 들고 사라져 버렸다. 내가 너 걱정할까봐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 그걸 왜 이제야 말씀하세요? 제가 그렇게 뭐라고 했어요? 사람 너무 믿으면 안 된다고 했죠. 시아버지 그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아니라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요. 이런 진짜... 저는 너무 화가 나는 마음에 괜히 아버지께 크게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피해자인 아버지는 도리어 제게 너무 미안해하시며 남편 걱정하니까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어요. 그렇게나 사람 좋아하는 아버지도 그 일로 꽤나 큰 상처를 받으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며칠간 가게 문도 닫고 혼자 술만 드셨어요. 하지만 언제나 상식을 뛰어넘는 제 시부는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아버지 가게로 찾아왔답니다. 사돈, 가게 미는 왜 닫으셨어요? 찾아와도 안 계시길래. 저번엔 제가 너무 급해서 말씀도 못 드리고 그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정말 죄송한데 혹시 5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잘못된 길을 발을 들여 돈을 딸 흐름을 타고 있었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멈췄어요. 이번에야말로 만회해서 그동안 사돈에게 진 집을 한 번에 다 갚을겠습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사돈. 내가 그동안은 우리 딸에게 잘해주신 것도 있고 바쁜 아빠 곁에서 엄마 없이 자란 우리 딸을 친부모처럼 잘 돌봐주신 게 감사해서 계속 챙겨드리고 있던 겁니다. 제가 호구가 아니에요. 대체 왜 그러고 사십니까? 자식들이 힘들어하는 건 안 보이세요? 제발 좀 인간답게 사세요, 인간답게. 순하고 정 많은 저희 아버지는 극대노하시며 당장 시부를 쫓아내버렸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오죽했으면 그러셨겠어요. 믿었던 저희 아버지에게 쫓겨난 시부는 늘 그랬듯 또다시 종적을 감추었습니다. 아마 어디로 사라지셨겠죠. 그렇게 폭풍 전야 같은 1년의 세월이 또다시 흘렀어요. 전 육아에 바빠 시부 같은 사람은 애써 있고 먹고 사는 데만 신경 쓰며 지냈습니다. 남편도 말수가 부쩍 줄었고 시부 이야기는 아예 꺼내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겉으론 평온한 시간을 보내는 것 같던 어느 날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전 시부 때문에 모르는 번호만 봐도 심장이 털려왔습니다. 그때도 이상한 기분이 들길래 조금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그런데 제게 전화 건 사람은 뜻밖의 아버지 가게에서 오랫동안 배달 일을 하셨던 아저씨였습니다. 아이고, 효은아, 너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야겠다. 사장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어. 내가 배달 갔다 왔는데 사장님이 안 보이시길래 찾아봤더니 글쎄 주방에 쓰러져 계시더라. 지금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하긴 했는데. 그건 바로 저희 아버지가 가게에서 쓰러지셨다는 소식이었어요.
저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너무 놀라 곧장 아버지가 계신다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땐 아버지는 벌써 수술실에 들어가 계셨어요. 자세한 상황을 들어보니 아버지는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지신 모양이었어요. 그렇게 아버지는 두개골을 여는 큰 수술까지 받으셨고 자그마치 10시간이 넘는 수술을 견디셔야 했습니다. 아버지, 아빠 조금만 버텨주세요. 제발요. 아빠 없는 세상은 상상도 못해요. 제가 화내고 짜증낸 거 죄송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제발 조금만 더 힘을 내주세요. 나 정말 아빠 없이 못 산다고요. 수술실 앞에서 몇 시간을 발만 동동 구르며 기다리던 전 온몸에 힘이 풀릴 정도로 지쳐 있었어요. 시간은 어느덧 밤을 넘어 새벽으로 향하고 있었고 수술은 벌써 10시간째 이어지고 있었죠. 그러던 그때 수술실 문이 열리더니 기다리던 아버지는 나오지 않고 의사 선생님이 무거운 표정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강상진 씨 보호자분, 저희가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전 그 순간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귀에선 삐하는 이명 소리가 들려왔고 의사의 목소리는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환자분께서 출혈이 너무 심했고 뇌압 조절이 되지 않아서 결국 심정지가 와서 회복하지 못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아빠 제발 아니라고 말해주세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절대 아니야. 전 무릎이 꺾여서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흐느끼며 허무하게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것뿐이었어요. 그동안 과로를 하시긴 했지만 담배도 안 하시고 운동도 열심히 쉬었던 아버지가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게 제 곁을 떠나실 수 있을까요? 저는 오죽했으면 차라리 아버지가 암이나 다른 병으로 투병하셨다면 더 나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랬으면 그래도 이별의 인사를 나눌 시간이라도 있었을 테니까요. 저는 너무나 갑작스럽고 비통한 이별 앞에서 이때까지 아버지께 뭘 해드린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불효막심한 딸은 뒤늦은 후회만 할 뿐이었어요. 아버지, 뭐가 그렇게 급하셨어요? 제가 매번 투정만 부리고 짜증낸 게 그렇게 힘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효도 한번 못한 절 두고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보고 싶어요, 아버지. 며칠 전에 아버지를 봤던 게 다 꿈 같아요. 못난 딸은 이렇게 아버지를 보내고 나서야 큰 벌을 받네요. 저와 마찬가지로 남편과 시댁 식구들도 모두 큰 충격을 받고 쉽게 아버지를 떠나보내지 못했습니다. 평생 일밖에 모르던 아버지, 언제나 친절하고 따뜻했던 아버지, 그래서 그게 누구든 사랑을 베풀었던 저희 아버지. 저는 사연을 쓰는 이 순간에도 아버지가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장인어른, 저같이 부족한 게 많은 사위를 친아들처럼 안아주시고 다정하게 대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제겐 장인어른이 친아버지 같고 언제나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존재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아버님. 아버지와의 이별이 너무나 갑작스러워 아버지가 머물던 모든 것을 정리하는 것도 너무나 어려운 일이더군요. 아버지가 평생 일하시던 가게,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모든 곳에서 많은 추억과 따뜻한 기억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버지 장례가 끝나고 몇 주가 지나서야 아버지 집을 매물로 내놓게 됐습니다. 당시에 전 서울에 살고 있었고 아버지 집은 남양주에 지내고 계셨던 터라 마음이 아프지만 집을 처분해야 했거든요. 그렇게 부동산에 아버지 집을 내놓고 또 한참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입니다. 집 내놓으셨죠? 아까 세입자분들과 집을 보러 갔었는데, 그게 말이죠. 집안이 아주 난리가 나 있더라고요.
평소에 아버지가 워낙 깔끔하신 성격이기도 했고, 저희가 아버지 장례 끝나고 유품 정리를 하면서 집을 깨끗이 치워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부동산 아주머니는 집이 난장판이라며 당장 가보라고 하시더군요. 저와 남편은 깜짝 놀라 바로 아버지 집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는데 경악스러운 집안 풍경에 뒤로 낯짝 빠질 뻔했어요. 저희가 공들여서 치워놓은 집은 돼지우리 뿅칠 만큼 완전히 엉망이 되어 있더라고요. 바닥엔 담배꽁초가 널려 있고 거실엔 쓰레기 봉투며 음식 찌꺼기까지 굴러다녔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왜 우리 아버지 집이 이렇게... 혹시 도둑이라도 들었나? 여보, 어떻게 누가 몰래 들어와서 살았나 봐. 이 정도로 집을 어지르고 간 걸 보면 틀림없이 또 나타날 거야. 어떤 놈인지 내 손으로 잡아야겠어. 이 집이 어떤 집인데? 저와 남편은 밤샘하며 대체 누가 아버지 집에 무단 침입을 했는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 밤이 되자 누군가 더러운 행색으로 아버지 집배를 누르는 걸 목격하고 말았어요. 남편은 그 즉시 달려가 그 사람의 뒤통수를 잡았습니다. 너 이 자식 누군데 감히 우리 장인어른 집에 아버지. 하지만 남편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정말 끔찍이도 듣기 싫은 그 이름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갈 곳이 없었던 시부가 저희 아버지 집을 몰래 드나들고 있던 겁니다. 아버지 댁이 한적한 외곽이기도 했고 저희가 자주 드나들지 않는다는 걸 알고 이런 만행을 저지른 거였죠. 그게 말이다. 내 말 좀 들어다오. 내가 너무 춥고 배고픈데 갈 곳이 없어서 그랬어. 평소에 사돈께서 잠도 재워주셨으니까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길바닥에 잘 수는 없지 않냐. 이건 사돈도 이해해 주실 거야. 이해해요? 당신이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지는 알아요? 당신이 그동안 어떤 짓을 했는데 장인어른께서 당신 때문에 얼마나 많은 마음고생을 하셨는데요. 장인어른 돌아가신 거 몰라요? 일하다가 쓰러지신 거 진짜 모르냐고요. 그거 다 아버지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집에 당신이 어떻게 발을 들여? 어떻게? 당신 정말 사람이에요? 내가 그동안 당신을 아버지로 생각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세요? 근데 정말 끝이에요, 끝. 이번 생엔 우리 다시 만나지 말아요.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요. 제발. 당신이 인간이라면. 남편은 오열하며 시부의 멱살을 잡아 꿇었습니다. 시부는 남편에게 끌려가면서도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냐고 소리쳤어요. 남편은 지갑에 있던 현금을 모두 꺼내 시부의 손에 쥐어주곤 시부를 입구에 던져버리고 곧장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시부는 남편이 준 돈을 세어보는 듯 하더니 불이 나게 도망쳤고요. 미안해, 여보. 저런 사람의 자식인 게 미안하고 장인어른 가시는 길까지 이렇게 큰 모욕을 들여서 미안해. 나 용서하지 마, 여보. 난 평생 용서받을 자격도 없어. 전 그저 너무나 작아진 남편의 어깨를 끌어안았습니다. 저 역시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 자꾸만 떨려오는 남편의 어깨가 더욱 가슴 아팠어요. 미안해하지 마. 우리 아빠 어떤 사람인 줄 알지? 아마 아빠가 아셨다면 그래도 추운데 잠은 재워주라고 하셨을 거야. 당신 잘못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울지 마. 저는 이 일은 우리 부부만의 일로 묻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몸이 너무나 안 좋으셨고 마음을 다잡고 사는 시동생 시누이를 더는 속상하게 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그 일이 저희 아버지가 시부에게 베푼 마지막 온정이었는지 그 일이 있고 며칠 지나지 않아 아버지 집은 좋은 분들에게 팔리게 되었어요. 저희 아버지도 참 마지막까지 시부를 푸녀주고 가셨네요. 지금 저희 부부는 아이를 둘이나 낳고 정말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웃음소리에 가끔은 저희 아버지가 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상상하곤 해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아버지의 빈자리는 늘 크고 그립습니다. 시부는 그 뒤로 전혀 연락도 되지 않고 어디 가서 뭘 하고 계시는지 알 수도 없어요.
저희 시부도 처음부터 그런 악인이는 아니었는데 분명 인정 많고 호탕하신 분이었는데 어쩌다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잘못된 길이 그렇게나 무섭다고 생각하고 있네요. 요즘 가끔 시어머님을 찾아뵙는데 그래도 어머님도 건강을 많이 회복하시고 일상을 잘 살아가고 계세요. 그래도 손주들을 볼 때면 어머님이 유독 웃음이 많아지시고 그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전 또 한 번 가족이란 존재가 참 위대한 거구나 싶습니다. 부디 제 아이들만큼은 누군가 인생을 무너뜨리는 유혹에 절대 휘둘리지 않고 평범하지만 성실하게 자기 앞가림을 잘 해나가는 사람으로 자라나길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저희 또한 그렇게 살아갈 거고요. 그럼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